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중국어를 쓰지 않겠다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어려운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도입하자는 말이었는데요. 5천년 역사를 버리고 한글을 택하겠다는 중국.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베이징대 언어학과 교수 리우 메이입니다. 한평생을 한자 연구에 바친 사람이죠. 중국의 5천년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제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세계 학회에서도 한자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발표로 유명했고 학생들에게도 엄격하게 한자의 정통성과 한자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동료 교수가 황급히 제 연구실로 뛰어들어 오더라고요. 메이, 큰일 났어. 대만에서 시작된 한글 실험 소식 들었어?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야.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어 갸우뚱거렸어요. 그런데 드림이는 스마트폰 화면에 48시간 만에 한글 습득 성공이란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대만 타이페이 대학의 천웨이 교수. 제 오랜 학문적 라이벌이 진행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학회에서 늘 논쟁을 벌이던 천웨이가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도 안 돼. 문자 자체를 48시간 만에 완전히 익힌다는 게 가능해. 분명 허위 보도일 거야. 그런데 SNS에는 이미 대만 실험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80세 노인이 이틀 만에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영상 속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글자를 읽어보는 게 감격이셨다고 하셨어요. 대만 뉴스에서는 이 실험을 문맹 퇴치의 혁명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날 저녁 뉴스였어요. 중국 본토 여러 도시에서 중국인들이 한자를 버리고 우리도 한글을 쓰자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하이, 광저우, 청두. 전국 곳곳에서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자국의 문자를 버리자고 시위한다니. 그것도 저희보다 소국인 나라 한국의 문자를 도입하자고요? 중국인으로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영상을 보니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하더라고요.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우리에게도 48시간 문맹 탈출의 권리를 줘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지혜를 중국에도 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보고 머리가 아프던 저는 아버지를 추억하며 머리를 식히기 위해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처음 본 일기장이 하나 있었어요. 펼쳐보니 글자 대신 서툰 그림들로 가득한 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북경대 교수 딸이라 자랑스러워 하셨던 제 아버지는 평생 글을 읽지 못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죄책감에 저는 그렇게 천웨이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만 타이페이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천웨이 교수의 연구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천웨이가 빙그레 웃으며 반겨주더군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학문적 라이벌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죠. 메이, 올 줄 알았어. 너는 한자 수호의 권위자니까. 내 실험이 그동안 한자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네 신념을 흔들었겠지. 우리는 10년 전 학회에서 크게 논쟁했던 사이였어요. 천웨이는 언어학의 첫 목적이 소통이라 주장했고 저는 문화 보존이라 맞섰습니다. 그날도 싸움이 날 뻔했지만 제지당해 그렇게 끝이 났죠.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실험 결과를 직접 보고 싶어. 봐야지 믿을 수 있을 것 같거든. 48시간 만에 문자가 습득이 된다고. 말도 안 돼. 분명 과장이 있던지 아니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결과겠지. 천웨이는 제 말을 듣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차를 태웠습니다. 빗속을 달려 대만 남부 작은 마을로 향했죠. 2시간쯤 달렸을까요? 허름한 마을 회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투박한 시골 건물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70대에서 80대 노인들이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들 앞에는 한글 교재가 놓여 있었고 칠판에는 한글을 가르친 듯한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노인들은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천웨이 교수 덕에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80년 인생 첫 문자라니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 할머니가 교재를 집어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분명히 글이란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천웨이가 말했어요. 이분들, 이틀 전까지 어떤 문자도 읽지 못하셨어. 한자는 너무 복잡해서 평생 포기하셨던 분들이야. 하지만 이틀 만에 한글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셨지. 일주일이면 간단한 책도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놀라고 있던 중 뒤를 보니 유네스코 문해력 담당관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식 참관인 자격으로 실험 결과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공식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 과학성은 현대 언어학이 추구하는 모든 원리를 600년 전에 이미 구현했어요. 세종대왕은 진정한 천재였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대로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실험 계획을 세웠어요. 문제는 이 실험이 중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5천년 문화의 상징이었기에 저는 이 실험을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대만 실험을 목격한 후 제 학문적 양심은 더 이상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연구실에 틀어박혀 계획을 세우던 중 제 딸 징이 들어왔어요. 베이징대 중문과 3학년생인 징은 제가 모르게 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한글 문해력 실험 계획이라는 제목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겠죠.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글 실험이라니. 중국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 지켜오신 가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평생을 중국에서 자라온 그녀에게 한자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으니까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지식인 가문이었고 징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 중문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저도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는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기나 하니. 글을 모르셔서 문서에 도장 찍으라고 하면 엄지손가락만 묻혀서 누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때 징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북경대 출신 지식인이시라고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숨기셨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대학 출신 지식인이라고 딸에게 말해왔죠. 사실은 단 한 글자도 읽지 못하셨는데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징에게 보여주었죠.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은 글자 대신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글자 하나 없이 그림으로만 기록하셨어. 할아버지는 평생 문맹이셨던 거야. 하지만 너무 자존심이 강하셔서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못하신 거지. 그렇게 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징에게 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당장 실험 대상자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징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 사진과 한글로 된 가사가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 징을 불렀어요. 중국 최고 명문대 중문과 학생이, 그것도 한자 연구 권위자의 딸이 한글을 공부하고 있다니. 징, 이게 뭐니? 내가 한글을 공부하고 있었어? 징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백했습니다. 몇 년 동안 비밀로 해온 일이라 말하기 쑥스러웠나 봐요. 사실
제가 대학 한류 팬클럽 회장이에요. 비밀로 해주세요. 학교에서 알면 중문과 학생이 외국 문화에 빠졌다고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해요. 깜짝 놀랐죠. 중국 최고 명문대 학생들이 한류에 빠져 있다니.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엄마, 저희 동아리 회원들 대부분이 한글을 독학으로 배웠어요. BTS 노래 가사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싶어서요. 번역보다 원문이 훨씬 아름답고 특히 랩 가사는 번역하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요. 순간 머리에서 전구가 탁 켜졌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실험 대상자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제 딸과 그 친구들, 게다가 그들은 이미 한글에 관심이 있고 기본을 알고 있었죠. 징에게 부탁했어요. 징, 내 동아리 친구들 실험에 참여해 줄래? 이미 한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건 중국 문화를 훼손하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돕는 거야. 징은 잠시 고민하더니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한류 팬클럽 학생 20명이 제 연구실에 모였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한글의 기본은 알고 있었죠. 독학으로요. 그것도 K-팝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교수님, 저희는 K-팝 가사 때문에 한글을 배웠어요. 처음엔 그냥 발음 따라 하려고 시작했는데 자모음 체계가 너무 논리적이라 금방 익혔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표현한다는 걸 알고 나서 더 쉬워졌어요. 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도 거들었어요. 한글로 된 가사가 중국어 번역보다 훨씬 리듬감 있고 음악과 완벽하게 어울려요. 번역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너무 다양해서 운율감이 살아있어요. 실험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한류 동아리 학생들뿐 아니라 그들이 데려온 친구들, 심지어 학부모님들까지 참여하게 되었죠. 제 작은 실험실이 북적이는 교실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1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게 된 거예요. 이런 관심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건 농촌 출신 학생들의 부모님들이었어요. 한 학생의 어머니는 60년 동안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이틀 만에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일주일 만에 간단한 문장을 읽게 되셨죠.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글을 읽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6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한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 수 있었다면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도 이런 기쁨을 느끼셨을 텐데 말이죠. 실험 참가자들의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IQ 테스트 점수가 평균 15% 상승했고 특히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더 놀라운 건 디지털 문해력이었죠.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디지털 기기의 글자를 인식하는 능력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기술 활용 능력도 향상된 거예요. 한 노인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손주한테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 전에는 말로만 녹음해서 보냈는데 말이야. 이젠 글자로 대화할 수 있는 걸 보고 손주가 깜짝 놀랐다니까. 참가자들은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방향 안내를 읽을 수 있고 약 봉투에 적힌 복용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행복한 삶으로 바뀐 느낌일 거예요. 문해력이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험 소식이 학내에 퍼진 거예요. 보수적인 교수들이 총장실에 항의했죠. 중국의 문화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제 실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제 교수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한 교수는 신문에 베이징대 교수가 중국을 한국화하려 한다는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대학 이사회 직전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베이징대 원로 교수이자 저의 오랜 멘토인 왕 교수님이었습니다. 85세의 노학자인 왕 교수님은 중국 언어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셨죠. 중국 고대 문자학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평생을 한자 연구에 바치신 분이었습니다. 메이, 내 실험 결과를 보았다. 너무나 놀라웠단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처음엔 비판하러 오셨나 싶었어요. 교수님은 항상 전통을 중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뜻밖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나도 한글을 배웠다. 대만의 천웨이 실험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시작했지. 그리고 깨달았다. 60년간 내가 믿어온 것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격이었어요. 중국 최고의 한자 연구 권위자가 한글을 배웠다니요. 더구나 비밀리에 공부하셨다니. 왕 교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메이, 놀라운 건 한글을 배운 뒤 내 한자 이해도가 더 깊어졌다는 거야. 발음 체계를 이해하니 한자의 음운 변화도 더 명확히 보이더군. 60년 동안 연구해도 보지 못했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 교수님은 자신의 연구 노트를 보여주셨어요. 한글로 한자의 발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노트였습니다. 고대 중국어의 음운 체계를 한글로 재구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있었죠. 내가 비밀리에 20명의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후 한자 학습 속도를 측정했다. 결과는 말이지 4배 향상되었어. 발음을 정확히 인지하니 한자 기억력도 좋아지더군. 이건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한글이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자 학습을 돕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가 주장할 건 한글 도입이 아니라 한자 학습의 효율성 향상이에요. 한글을 한자 학습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면 문화 정체성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고 그 눈빛에서 학자로서의 열정이 빛났어요. 똑똑한 접근이구나. 그렇게 하면 보수파도 반대하기 어려울 거야. 우린 한자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더 잘 배우고 보존하자는 거니까. 이사회 당일 왕 교수님과 함께 한글 병용 한자 학습법이라는 이름으로 새 제안을 발표했어요. 한글이 한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한자를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돕는 보조수단이라고 설명했죠. 접근법을 바꾸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는 문화적 배신이 아니라 교육적 혁신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불어 한국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한글을 쓰면서도 한자 교육을 병행해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요. 이것이 한국이 문맹률 0%와 높은 학업 성취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했죠. 한국은 한글 덕분에 누구나 쉽게 글을 배울 수 있지만 지식인들은 여전히 한자를 알고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사회는 제 교수직 박탈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오히려 한글 병용 한자 학습법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이제는 더 큰 도전이 남았어요. 교육부에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바꾸는 건 대학 하나의 결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교육부 청문회에서 저는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발표를 했어요. 북경대 교수의 딸이었지만 아버지는 평생 문맹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죠.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세계 각국 언어학자와 노벨상 수상자들의 한글 찬사 영상이었어요.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세종대왕은 현대 언어학이 추구하는 모든 원리를 600년 전에 이미 구현했습니다. 문자 창제의 역사에서 한글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반발도 거셌습니다. 보수파 교육부 관리들은 저를 매국노라며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때 왕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85세의 노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나는 평생을 한자 연구에 바쳤소.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자를 버리자는 게 아니오. 오히려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자는 것이오. 이건 문화혁명이 아니라 교육혁명이오.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준비한 통계 자료가 설득력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능적 문맹률 20%와 한국의 0%를 비교하며 이것이 경제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드렸죠. 교육부 청문회가 끝난 후 한 달 기다리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한글을 한자 학습 보조 수단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허난성과 광시성의 농촌 지역 초등학교 10곳에서 먼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14억 인구의 나라에서는 큰 변화의 신호탄이었죠. 더 놀라운 건 대만과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점이었어요. 10년간의 라이벌 관계였던 천웨이 교수와 저는 협력 연구팀의 공동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갈등 관계인 중국과 대만이 문화교육 영역에서 협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언어와 문해력이라는 공통 과제 앞에서 오랜 갈등을 잠시 내려놓은 거죠. 저희는 더 나아가 매년 10월 9일을 문해력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이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며 모든 이들이 글을 읽을 권리를 되새기는 날로 만들자는 취지였어요. 놀랍게도 이 제안도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시범 수업이 시작된 날, 저는 딸 진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진은 한글로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였죠. 저는 그 편지를 묘비 앞에 놓으며 읽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처럼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예요. 6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님이 만든 글자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림으로 남기신 인생 이야기, 이제는 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들은 모두 글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60년 인생을 그림으로만 기록해야 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글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글이 중국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의 꿈이 600년이 지난 후 중국과 대만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죠. 작은 나라에서 만든 위대한 발명이 이웃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어요. 문화적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권리입니다. 한자와 한글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세종대왕님, 당신의 위대한 발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글을 택한 메이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이 자랑스럽다고 느끼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